네. 우병우 절친. 자,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 기각. 예, 어제 저는 알았어요. 네? 기각을요? 네, 저는 예측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윤수가 실질적으로 네. 전체 상황을 보게 되면 우병우가 부산 그 2차장으로 있을 때 전화해갖고 국정 가라니까 나는 갈 수 없다. 전문성이 아니다. 그때 이제 우병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오케이 하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자리에 자기가 꽂아 놓지만은 전체 업무상에서 늘 이렇게 껴있진 않았더라고. 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50대 50으로 봤어요. 반반. 네. 반기용 반반.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영흥도 안타까운 사고 소식,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영흥도 사고 소식의 뉴스로 네. 이게 하루 만에 좀 묻힌 감이 있는데요. 그렇죠. 토요일 아침에는 이제 이 문제가 제일 시끄러웠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이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실질 심사에서 토요일 새벽에 나온 결과는 기각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또 이제 판사 이름 실검 오르고 시끌시끌 했는데요. 그랬는데 결국 이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병우 전 수석으로 가는 핵심 길목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인물인데다가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이에요. 워낙 이제 서울대 시절부터 절친. 서울대 84학번. 네. 동기죠. 우병우는 19기. 네. 그리고 여기 최윤수는 22기. 그래서 제가 이 동양 출신으로 대학 시절부터 이미 가까웠다 그랬더니 이 최윤수 전 차장은 부산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병우 수석은 경북. 봉화. 예. 영주 쪽. 영주. 그래서 다른데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 최윤수 전 차장도 출생지는 경북 김천이에요. 그래서 같은 TK로 보는데 구미 김천. 예, 학창 시절은 이제 성장기엔 부산에 가서 이제 성장을 했죠.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늘 고향 어디야? 그럼 이제 아버님 고향이나 출생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향 어디야 그러지 않는데 네. 고향 어디고? 아, 그렇죠.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생각이네요. 어디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검찰 조직에 들어서 가서까지도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면 승진이 좀 이제 서로 달랐고 우병우 전 수석은 검사 시절에 검사장이 못 되고 옷을 벗었죠. 그게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후에 파장이 있었던 건데 최윤수 전 차장도 검찰에서 결국 검사장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사장으로 오르던 시점이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이에요. 그런데 검사장을 달고 3개월 후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권유했다는 거죠. 자, 국정원으로 가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흐름 이후인데 지금 부산고검 2차장으로 있을 네, 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혐의가 뭐냐 하면 자,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수석, 당시 수석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려고 나서자 역사차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건을 터뜨려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국정농단 초기에는 뭐라고 보도가 됐었냐면 이석수 당시 감찰관하고도 워낙 친한 선후배 관계라 전화해서 형 미쳤어? 감히 나를 지금 감찰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것으로 전원이 됐는데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최근에 우전 수석의 이제 공판에 나가서 이 증언을 하죠. 네. 전화가 와서 일주일만 지나면 언론은 잠잠해질 텐데 지금 선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의 뒤에서 우전 수석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감찰과 이런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한 칼날을 막기 위해서 활용한 게 국정원이고 결국은 이윤수 당시 차장이다. 이 밑에가 바로 추명호 국장인데 그렇죠. 추국장은 구속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국장, 최 차장, 우수석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인데 중간 지금 단락이 일어난 거예요. 검찰 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라든가 혹은 이제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재판 이런 문제에 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 하는 좀 관측이 나오는 이렇게 보면 상황입니다. 돼요. 간단하게 조직 이게 늘 그 조직을 잡을 땐 조폭 논리를 적용하거든요. 검찰에서. 아니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야지 금방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조직의 보스가 상대방 보수 야 제 손 좀 봐 할 때 가서 어깨를 뚫어 구체적으로 지시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요즘 기분 나쁘다. 너는 뭐 하고 있냐? 손 그럼 좀 다 봐.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획의 공모라고 하는 건 구체적이지 않아도 된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최윤수가 조직의 2인자거든요. 네. 2인자예요. 네. 2인자인데 저쪽 그 나이트클럽 공격하는 건 알았는데 저는 그때 뒤에서 뒷짐만 주고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런 구속 안 시켜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구속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직의 논리로 일반인이었으면 구속이 되고도 남았으니까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특히 이제 오민석 판사의 판결 관련해서 이제 주말 사이에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이 지난 2월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 기각했던 예. 분이고요. 그리고 추선희 전 사무총장, 예. 오버이 연합이죠. 이분 영장도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한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또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 왜 이렇게 자꾸 풀어주는 것이냐,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저 판결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근데 법원을 흔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고했죠. 이제 네. 특정 판사의 기각에 대해서 정치 편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대중들 국민들의 이제 이 질타가 이어지니까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 말씀을 하신 것이 어쨌든 이제 법관의 판단은 법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존중받아야 한다. 흔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또 좀 무색하게 인천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는 맞아요. SNS를 네. 통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내부에서 법관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또 한 상황이에요. 아니 이것은 좀 문제 제기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19년 만에, 네네네. 19년 자기가 만에. 법관 그 판사된 지 19년 네. 만에 처음 보는 거고 옆에 네. 판사한테 물어봐도 그런- 어느 누구도 네. 이것을 납득하는 사람이 없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럼 딱 찍어요. 네. 형사 부장 판사가 음. 자신의 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내보내고 있고 서울 법원 전체의 판결을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그렇죠. 왜 이걸 문제 제기하는 걸 정치적 의사표명이라 그러냐.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일종의 네, 들이받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강한 문제 제기를 했죠. 법관은 자기 자신이 독립적인 법적 기관이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는 근데 한마디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민석 권순호 부장판사, 영장 전담 판사죠. 네. 그다음에 강영부 네. 그 판사의 부장판사 네.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영장 전담을 하는데 이분들이 언제 임명됐습니까? 올 2월에 임명됐거든요. 그때 법조계에서 야, 이 국정농단 사태 때 이거 누굽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이거 뭔가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 뭐 알박기식으로 임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했었어요.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독립성 이걸 주장하려면 이분들 다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인사 조치해야 돼요. 아니 그걸 하면서 흔들지 마라. 네. 그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임명을 하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마라. 아니 오민석, 권순호, 강영부 그다음 신광열 이 사람들 대한민국 사법시계 전체예요? 술병이 다 깨네.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 3명이 이제 로테이션 되지 네. 않습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 그렇죠. 이제 했던 사람들 갖고 새로 3명이 온 건데 이거보다 또 더 놀라운 것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구속 적부심에 의한 석방이 그거 얘기하는 게 가장 아니라 벽이야. 판사가. 초유적인 얘기, 네. 초유의 얘기라는 걸 그러니까요. 법조인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네. 정면으로 깨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김동진 부장판사와 관련해서 아니 판사가 판결로 얘기하지 왜 페이스북에다가 개인을 의견을 올리고 그러냐 이 자체가 정치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보수 쪽에서는. 근데 제가 무슨 김동진 판사를 편들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원세훈 재판 때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라고 이제 법원 내부 그 코트란넷에 네. 올려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돼가지고 그땐 지로규마 얘기한 사람 아니죠? 그렇죠. 지록이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분이요? 이분이에요. 오. 그래서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서 법원에서 징계받았어요. 정직 2개월. 그래요? 예. 네. 그때 근데 뭐냐면 그때 문제 삼았던 게 왜 원세훈에서 국정원법만 위반이냐. 선거법도 당연히 네. 유무죄 다퉈야 된다. 그리고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분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결국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게 맞은 거예요. 맞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정직 무효 소송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쫙쫙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때 예. 이분에게 징계를 주었던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의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좌익 판사라 그러는데 난 좌익 판사 아니다. 법치주의 입각해서 판단을 해보니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관련해서 원세훈이 어떻게 됐어요? 또 4년요. 그러니까요. 3년도 올라가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흘려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이런 얘기한다고 우리들도 좌파 방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헌법 정신에 기초한 방송윤리심사위원회에 기초한 그 윤리심사위원회 아주
객관적인 합리적인 객관적인 합리적인 그러니까. 방법을 한 거예요. 아니 김동진 이분이 문제 제기한 걸 갖고 네. 같이 분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내에서 자격이 없어요. 왜 분노 안 해요 두 분은? 아주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 지금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오고 있는 게 안 보이시는 화가 나요. 아니, 심장이 막 저 되고. 분노 안 했는데 자꾸 분노했다 그러세요. 아니 분노했어요? 이런 거 갖고 그 유시민 그 항소 유서 있잖아요. 네.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도 못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법원이 성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상식을 하나의 제도로 만든 게 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체제가 법인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성역이라 이렇게 테두리를 쳐버리면. 그럼 우병우는 또 빠져나가네. 만약 이번에 우병우 또 빠져나가면요. 이젠 촛불 들고 그 법원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 세 명이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왕이에요? 자기들이 결정하면 아무도 항의 못하게? 아이, 항의 자체를 아니 못하게 대통령이야말로 항의와 네. 비판을 수시로 열고 지금 있는데, 받고 있죠. 열고 네. 있는데. 아니 신강렬 부장판사 예. 물어봐야 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구속 적부심으로 왜 석방했냐? 예.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대형 사고 터져요. 왜 김관진을 왜 풀었는지 전 네. 다 알거든요. 정말요? 그럼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김관진은 살짝. 김관진은 사이버 아니에요, 사이버. 사이버 사령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빅 핸스가 있어요, 뒤에. 그럼요. 그리고 남아서 취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병우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석수를 후진 사람으로 봤거든요. 네. 이석수가 18기, 네. 네. 81학번, 대학교 3년 선배, 네, 18기고 그렇죠, 그렇죠. 우병우 19기인데 네. 이석수란 사람이 얼마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았냐면 그 말죽거리 잔혹사 있잖아요. 네. 그 유하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유하 감독이 처음 시작하는 대목에 그 반에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하는데 네. 그 사람 이름이 이석수예요. 실제로 오. 극 중에서 유하 감독이 가장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 이석수예요. 동기동창. 창문고. 이건 몰랐네. 창문고. 네. 나만 알아요. 오. 그래서 그때 당시 검사들이 네. 말죽거리 잔혹사 다 봤어요. 그래서 오. 이석수 보러 저 갔다고. 말죽거리 잔혹사 재밌게 봤는데 이석수는 예.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권상우만 봤지 그러니까. 이석수를 못 봤네. 2학년 5반 21번. 권상우만 봤지. 아니, 이석수는 못 5반 봤네. 21번. 그러니까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고 이정진이나 권상우 그런 역할이 한 아니라 번 나왔다 사라져요. 그냥 아, 인사를 그래요? 저런 사람이 반듯한 반듯한 반장. 반장. 반듯하고 네. 그리고 금수저이라고 누구한테 청탁도 안 받아. 야. 알겠습니다. 이용옥 봉도사님 멋지다. 속이다 시원하네. 크크. 송정은 봉종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아니 그래서 잘못한 거 갖고 분노하라고 우리가 예,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이슈는 장윤성 기자님. 우리 작가들 빨리 넘어가래요. 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를 좀 해야. 왜 웃으세요? 홍준표 대표 얘기만 하면 안 웃으세요. 그래서 넣었어요, 저도. 재밌어서. 이제 총선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네. 근데 이제 준비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현재 공석인 대구 달서병. 그리고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대구 누가요? 지역의 한 언론사가 네.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대표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 진짜 근데 저- 원외 전 대표잖아요. 경남지사 원외 아니고 대표. 원외 대표기 때문에 이 도전을 하겠다. 한 이제 대구 지역의 언론사 초청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대구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당협위원장 내가 하려고 대구 어디 당협위원장이요? 달서병 북구을 지금 두 그 개가 대구 전체에서 재보궐 예정지. 아니요, 재보궐 예정지는 아니고요. 지금 대구에서 비어 있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아닌 데가 당협위원장이 공석이 예, 세 군데예요. 하나는 지금 달서병은 어디냐면은 한국당 탈당해가지고 대한애국당 창당하신 조원진. 분 있어요. 조원진 의원 지역구가 달서병이고요. 네. 북구을은 민주당의 홍일학 의원 지역구고요. 그다음에 수성갑은 김부겸 장관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부겸 장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한 군데 들어가서 구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김문수 꼴라고 싶나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친홍파 사이에서도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도저히 가늘고 길꽉 차시 하고 싶은가 그거를. 도저히 못 말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년 신혼파는 있어요? 몇 명 있죠. 몇 많이 안 되는 거 제가 확인한 건 한 명인데 어쨌든 예 지금 어찌됐든 내년 선거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좀 모여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당 대표가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
예? 그 희생과 헌신을 해야지 이렇게 너무 편한 데만 찾아가는 거 아니냐. 부산이나 수도권 차라리 본인 이제 동대문 했었잖아요. 4부의 보수의 품격 정도원 정태근 의원 시간에 이 네. 주자가 없는데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어. 아니 이거 물어보셔야죠. 너무 심리가 네. 분석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너무한다라는 얘기가 당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구는 너무한 거 아니냐. 좀 험지로 가야 된다. 최소한. 광주? 그럼- 예? 아니, 광주 좀 어려우니까 부산 수도권 특히 이제 지금 민병두 의원 동대문이잖아요. 동대문이었죠, 원래. 네, 원래 동대문에서 저기 그 떨어진 삼선을 거잖아요. 했잖아요. 네, 그리고 떨어지고 이제 경남지사 간 거였는데 차라리 거기를 가라. 어차피 민병두 의원 지금 내년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차라리 탈환을 해라? 거기를 가라. 이게 뭐냐. 너무 민망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당 내에서 마구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센 얘기를 지금 했죠. 홍 대표는 지방선거 뭐 보수를 살린다 이런 생각은 없다. 없는 것 같다. 그게 한 번 더. 그렇죠. 어떻게든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볼까. 이거 하다가 결국은 대구의 센문을 찾은 거 아니냐. 아, 예, 얄팍한 센문 정치 그만하고 당당하게 정면 승부해라. 근데 이렇게 요거는 그 샘문은 특이하게 새로 나온 거네. 아니요. 신문, 비문, 반문 있어도 샘문은 처음 보는. 생문 얘기를 홍 대표가 먼저 한 거예요. 그렇죠, 먼저 뭐냐면 했죠.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그렇죠. 의원들에 대해서 네. 이제 셔터 그만 내립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 샘문은 열려있다. 최근에 샘문은 열려있다 얘기한 오. 거를 바른정당 그 샘문 때문에 지금 부하가 그렇죠. 나는 거잖아요. 네. 하태경 이 최고위원이 그걸 돌려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친문, 비문, 반문, 샘문. 샘문. 예, 새로운 문. 새로운 문. 샘문. 그 친문, 그 친문에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복사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새로운 문, 샘문. 네. 근데 하여튼 정치권 내부에서는 진짜 저 뭐야 저게 뭐 이런 비판이 굉장히 아니 많이 원래 이거 당 보수의 내부에서. 품격이 주제 없거든요. 네네. 이거 물어보는데 찬성하는 분들 손 아니, 전 들어보세요. 찬성이죠. 찬성이에요. 물어봐야 찬성. 돼요. 아니 이분들이 정확히 분석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가면서 차에서 듣겠습니다. 네. 뭐라고 하시는지. 그렇죠. 예, 아니 다 가면서 차로 안 들어도 돼요. 네. 팟빵에서 또 다시 듣게 하면 돼요. 실시간으로 들어야지 생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생생해요. 네. 지금 두근두근하네요 네. 벌써. 꼭 물어볼게요. 두 분. 제가 보기엔 정도원 의원님 세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정도원 의원님은 재밌게 얘기하고 바깥에서 정태근 의원은 또 잘 분석을 아, 그래요? 야 진짜 징그럽다 근데 징그러워. 그만 좀 해라. 자 끝나지 않았는데? 네. 다음 뉴스. 예. 4분 있어요. 요거 짧게 또 제가 항상 짧잖아요.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희 이전에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분들이 이제 네네. 직접 고용 관련해서 이제 한번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죠. 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시한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협력 업체를 통하지 말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제빵 기사분들을 고용을 해서 채용을 해라, 일을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만약에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30억 원 과태료랑 파견법 위반으로 이제 위반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까지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데요. 이 파리바게뜨 측에서 이렇게 날짜가 다가오니까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면 새로운 합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파리바게뜨 협력회사 그리고 이전에 가맹 점주분들 이렇게 해서 제3자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빵사를 고용해서 가맹점에 파견하는 좀 우회적인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거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봐야 그러니까 될 필요가 궁금하네요. 있는 게 일단 이제 왜 파리바게뜨가 복잡하게 왜 3자 합작사를 만들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 집단의 이해관계가 좀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좀 맞아떨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 파리바게뜨는 일단 직접 고용을 하면 난 싫어라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더 임금을 많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연차 수당부터 챙겨야 될 게 그렇죠. 많죠. 상여금도 지금은 협력사에서 100% 정도 주고 있는데 파리바게뜨는 제가 알기로는 500% 뭐 400%그 정도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우린 당연히 싫다라는 게 파리바게뜨의 입장이었고 이제 가맹점 측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가맹점주분들은 어차피 계속해서 이 임금 후원금 쪽으로 보조금 쪽으로 계속해서 본사에 돈을 주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파리바게뜨가 그냥 고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맹점주분들은 또 그렇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본부와 가맹점이란 그 일종의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되면 그 파리바게뜨가 자기네들이 나가는 그 임금 보전분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할 것이다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을 관계죠.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짜여져 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환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중으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더 갑질이 심해질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는 당연히 회사가 사라질 판이니까 3자 합작사라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위해서. 거기서 찬성을 해서 이제 세 주체가 모여서 이제 합작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빵사들은 뭐라 그래요? 제빵사분들이 이게 그분- 계속해서 이런 보도가 나올 거예요. 왜 70%가 우리는 그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원치 않는다. 우리는 합작사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서명을 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맞아요. 나오고 네,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파리바게뜨 측에서 계속 이걸 강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조 측에서 알아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그 협력사들이 와서 그 제빵기사분들을 여러 가지 회유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이제 상여금을 100%에서 이쪽 3자 회사 상생 회사로 오면 200%로 올려주겠다. 어쨌든 더 회유고. 올려주겠다. 임금을 더 올려주겠다. 그리고 너네들이 만약에 파리바게뜨 본사로 채용이 되면 아마 계약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근속 연수도 이제까지 일했던 연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인정 인정 안 안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협박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감언이설 같은 걸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명을 하긴 했는데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이분들이 일단 어쩔 수 없이 서명은 했지만 나중에 그걸 철회하겠다는 의사도 지금 한 200명 정도가 계속해서 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유. 알겠습니다. 회유와 협박. 이 기사는 계속 추적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방기훈 기자님, 장윤선 기자님이 18기. 네. 네. 81학번 대학교 3년 선배 네, 18기고 그렇죠. 우병 19기인데 네. 이석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았냐면 그 말죽거리 잔혹사 있잖아요. 네. 그 유아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유아 감독이 처음 시작하는 대목에 그 반에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하는데 네. 그 사람 이름이 이석수예요. 아, 실제로 오. 극중에서 유아 감독이 가장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 이석수예요. 동기동창. 상문고. 이건 몰랐네. 상문고. 네. 나만 알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검사들이 네. 말죽거리 잔혹사 다 봤어요. 그래서 이석수 보러 저 갔다고. 말죽거리 잔혹사 재밌게 봤는데 이석수는 예.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권상우만 봤지 그러니까. 이석수를 못 봤네. 2학년 5반 21번. 권상우만 봤지. 아니, 이석수는 못 그러니까 봤네. 그러니까 비중 있는 네. 역할은 아니고 이정진이나 권상우 그런 역할이 한 아니라 번 나왔다 사라져요. 그냥 인사 그래요? 저런 사람이 반듯한 반듯한 반장. 반장. 반듯하고 네. 그리고 금수저에 그래갖고 누구한테 청탁도 안 받아. 야. 알겠습니다. 이용옥 봉도사님 멋지다 속이다 시원하네. 크크. 송정은 봉주영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니 그래서 잘못한 거 갖고 분노하라고 우리가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다음 이슈는 장윤성 기자님 우리 작가들 빨리 넘어가라. 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를 좀 해요. 왜 웃으세요? 홍준표 대표 얘기만 하면 안 웃으세요. 그래서 넣었어요, 저도. 재밌어서. 이제 총선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네. 근데 이제 준비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현재 공석인 대구 달서병. 그리고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대구 누가요? 지역의 한 언론사가 네.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대표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 근데 원외 전 대표잖아요. 경남지사 원외 아니고 대표. 원외 대표기 때문에 이 도전을 하겠다. 한 이제 대구 지역의 언론사 초청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대구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당협위원장 내가 하려고 대구 어디 당협위원장이요? 달서병 북구을 지금 두 그 개가 대구 전체에서 재보궐 예정지. 아니요, 재보궐 예정지는 아니고요. 지금 대구에서 비어 있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아닌 데가 당협위원장이 공석이 예, 세 군데예요. 하나는 지금 달서병은 어디냐면은 한국당 탈당해가지고 대한애국당 창당하신 조원진. 분 있어요. 조원진 의원 지역구가 달서병이고요. 네. 북구을은 민주당의 홍일학 의원 지역구고요. 그다음에 수성갑은 김부겸 장관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부겸 장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한 군데 들어가서 구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김문수 꼴라고 싶나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친홍파 사이에서도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도저히 가늘고 길꽉 차지 하고 싶은가 그거를. 도저히 못 말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년 신용파는 있어요?
몇 명 있죠. 몇 많이 안 되는 거 제가 확인한 건 한 명인데 어쨌든 예 지금 어찌됐든 내년 선거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좀 모여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당 대표가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 예? 그 희생과 헌신을 해야지 이렇게 너무 편한 데만 찾아가는 거 아니냐. 부산이나 수도권 차라리 본인 이제 동대문 했었잖아요. 4부의 보수의 품격 정도원 정태근 의원 시간에 이 네. 주자가 없는데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어. 아니 이거 물어보셔야죠. 너무 궁금해. 심리가 네. 분석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한다라는 얘기가 당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구는 너무한 거 아니냐. 좀 험지로 가야 된다. 최소한. 광주? 예? 아니, 광주 좀 어려우니까 부산 수도권 특히 이제 지금 민병두 정상적으로 임명을 하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마라. 아니 오민석, 권순호, 강영부, 그다음 신광열 이 사람들 대한민국 사법시계 전체예요? 술병이 다 깨네.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 3명이 이제 로테이션 되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지난번에 그렇죠. 이제 했던 사람들 갖고 새로 3명이 온 건데 이거보다 또 더 놀라운 것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구속 적부심에 의한 석방이 아니 그게 얘기하는 가장 초유적인 얘기, 네. 초유의 얘기라는 걸 그러니까요. 법조인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네. 정면으로 깨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김동진 부장판사와 관련해서 아니 판사가 판결로 얘기하지 왜 페이스북에다가 개인을 의견을 올리고 그러냐 이 자체가 정치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보수 쪽에서는. 근데 제가 무슨 김동진 판사를 편들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원세훈 재판 때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라고 이제 법원 내부 그 코트란넷에 올려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돼가지고. 그땐 지록이마 얘기한 사람 아니죠? 그렇죠. 지록이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분이었어요? 이분이에요. 오. 그래서 당시 그 얘기를 하면서 법원에서 징계받았어요. 정직 2개월. 그래요. 예. 네. 그때 근데 뭐냐면 그때 문제 삼았던 게 왜 원세훈에서 국정원법만 위반이냐. 선거법도 당연히 네. 유무죄 다퉈야 된다. 그리고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분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결국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게 맞은 거예요. 맞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정직 무효 소송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쫙쫙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때 예. 이분에게 징계를 주었던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의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좌익 판사라 그러는데 난 좌익 판사 아니다. 법치주의 입각해서 판단을 해보니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관련해서 원세훈이 어떻게 됐어요? 또 4년이요. 그러니까요. 3년도 올라가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흘려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이런 얘기한다고 우리 똘똘 좌파 방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헌법 정신에 기초한 방송윤리심사위원회에 기초한 윤리심사위원회 아니 객관적인 얘기 합리적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 김동진 이분이 문제 제기한 걸 갖고 네. 같이 분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내에서 자격이 없어요. 왜 분노 안 해요 두 분은? 지금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 지금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오고 있는 거 안 보이시는 화가 나는데. 아니, 근데 저 분노 안 했는데 자꾸 분노했다고 그러세요. 아니 분노했어요? 이런 거 갖고 그 유시민 그 항소 유서 있잖아요. 조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분노도 못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법원이 성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상식을 하나의 제도로 만든 게 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체제가 법인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성역이라 이렇게 테두리를 쳐버리면. 그럼 우병우는 또 빠져나가네. 만약 이번에 우병우 또 빠져나가면요. 이젠 촛불 들고 그 법원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 세 명이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왕이에요? 자기들이 결정하면 아무도 항의 못하게? 항의 자체를 아니 못하게 대통령이야말로 항의와 네. 비판을 수시로 열고 지금 받고 있는데. 있죠. 열고 네. 있는데. 아니 신강렬 부장판사 예. 물어봐야 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구속 적부심으로 왜 석방했냐? 예.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대형 사고 터져요. 왜 김관진을 왜 풀었는지 전 네. 다 알거든요. 정말요? 그럼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얘기를 살짝 김관진은 사이버 아니에요, 사이버. 사이버 사령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빅 핸스가 있어요, 뒤에. 그럼요. 그리고 남아서 취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병우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석수를 후진 사람으로 봤거든요. 네. 이석수가 칼날을 막기 위해서 활용한 게 국정원이고 결국은 이윤수 당시 차장이다. 이 밑에가 바로 추명호 국장인데 그렇죠. 추국장은 구속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국장, 최 차장, 우수석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인데 중간 지금 단락이 일어난 거예요. 검찰 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전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라든가 혹은 이제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재판 이런 문제에 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 하는 좀 관측이 나오는 이렇게 보면 상황입니다. 돼요. 간단하게 조직 이게 늘 그 조직을 잡을 땐 조폭 논리를 적용하거든요. 검찰에서. 아니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야지 금방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그 조직의 보스가 상대방 보수 야채 손 좀 봐 할 때 가서 어깨를 뚫어 구체적으로 지시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요즘 기분 나쁘다. 너는 뭐 하고 있냐? 손 그럼 좀 다 봐.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획의 공모라고 하는 건 구체적이지 않아도 된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최윤수가 조직의 2인자거든요. 네. 2인자예요. 네. 2인자인데 저쪽 나이트클럽 공격하는 건 알았는데 저는 그때 뒤에서 뒷짐만 주고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런 구속 안 시켜요? 그러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구속 안 시켜. 그러니까 그런 조직의 논리로 일반인이었으면 구속이 되고도 남았으니까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특히 이제 오민석 판사의 판결 관련해서 이제 주말 사이에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이 지난 2월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 기각했던 예. 분이고요. 그리고 추선희 전 사무총장, 예. 오버이연합이죠. 이분 영장도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한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또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 왜 이렇게 자꾸 풀어주는 것이냐,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판결 이런 게 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근데 법원을 흔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고했죠. 이제 네. 특정 판사의 기각에 대해서 정치 편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대중들 국민들의 이제 이 질타가 이어지니까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 말씀을 하신 것이 어쨌든 이제 법관의 판단은 법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존중받아야 한다. 흔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또 좀 무색하게 인천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는 맞아요. 연선 이슈. SNS를 네, 통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내부에서 법관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또 한 상황이에요. 아니 이것은 좀 문제 제기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19년 페이스북에 만에, 봤거든요. 19년 자기가 만에. 법관 그 판사 된 지 19년 네. 만에 처음 보는 거고 옆에 네. 판사한테 물어봐도 그런- 어느 누구도 네. 이것을 납득하는 사람이 없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럼 딱 찍어요. 네. 형사 부장 판사가 자신의 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내보내고 있고 서울 법원 전체 판결을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그렇죠. 왜 이걸 문제 제기하는 걸 정치적 의사표명이라 그러냐.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일종의 네, 들이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강한 문제 제기를 했죠. 법관은 자신이 독립적인 법적 기관이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는 근데 한마디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민석 권순호 부장판사, 영장 전담 판사죠. 네. 그다음에 강영부 네. 그 판사의 부장판사 네.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영장 전담을 하는데 이분들 언제 임명됐습니까? 올 2월에 임명됐거든요. 그때 법조계에서 야, 이 국정농단 사태 때 이거 누굽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이건 뭔가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 뭐 알박기식으로 임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했었어요.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독립성 이걸 주장하려면 이분들 다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인사 조치해야 돼요. 아니 그걸 하면서 흔들지 마라. 네. 그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네. 우병우 절친 자, 최은수 전 차장 구속영장 기각. 예, 어제 저는 알았어요. 네? 기각을요? 네, 저는 예측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은수가 실질적으로 네. 전체 상황을 보게 되면 우병우가 부산 2차장으로 있을 때 전화해갖고 국정 가라니까 나는 갈 수 없다. 전문성이 아니다. 그때 이제 우병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오케이 하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자리에 자기가 꽂아 놓지만은 전체 업무상에서 늘 이렇게 껴있진 않았더라고. 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50대 50으로 봤어요. 반반. 네. 반기용 반반.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영흥도 안타까운 사고 소식,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영흥도 사고 소식의 뉴스로 예. 이게 하루 만에 좀 묻힌 감이 있는데요. 토요일 아침에는 이제 이 문제가 제일 시끄러웠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이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실질 심사에서 토요일 새벽에 나온 결과는 기각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또 이제 판사의 이름 실거모르고 오면서. 시끌시끌했는데요. 네. 그랬는데 결국 이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병우 전 수석으로 가는 핵심 길목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인물인데다가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이에요.
워낙 이제 서울대 시절부터 절친 서울대 84학번. 네. 동기죠. 우병우는 네. 19기. 그리고 여기 예. 최윤수는 22기. 그래서 제가 이 동양 출신으로 대학 시절부터 이미 가까웠다 그랬더니 이 최윤수 전 차장은 부산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병우 수석은 봉화. 경북, 봉화. 예예, 영주 쪽. 영주. 그래서 다른데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 최윤수 전 차장도 출생지는 경북 김천이에요. 그래서 같은 네. TK로 보는데 아, 구미 김천. 예, 학창 시절은 이제 성장기엔 부산에 가서 이제 성장을 했죠.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늘 고향 어디야? 그럼 이제 아버님 고향이나 출생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향 어디야 그러지 않는데 네. 고향 어디고? 아, 그렇죠.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생각이네요. 어디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검찰 조직에 들어서 가서까지도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면 승진이 좀 이제 서로 달랐고 우병우 전 수석은 검사 시절에 검사장이 못 되고 옷을 벗었죠. 그게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후에 파장이 있었던 건데 최윤수 전 차장도 검찰에서 결국 검사장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사장으로 오르던 시점이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이에요. 그런데 검사장을 달고 3개월 후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권유했다는 거죠. 자, 국정원으로 가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흐름 이후인데 지금 부산고검 2차장으로 있을 네, 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혐의가 뭐냐 하면 자,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수석, 당시 수석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려고 나서자 역사차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건을 터뜨려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국정농단 초기에는 뭐라고 보도가 됐었냐면 이석수 당시 감찰관하고도 워낙 친한 선후배 관계라 전화해서 형 미쳤어? 감히 나를 지금 감찰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것으로 전원이 됐는데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최근에 우전 수석의 이제 공판에 나가서 이 증언을 하죠. 네. 전화가 와서 일주일만 지나면 언론은 잠잠해질 텐데 지금 선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의 뒤에서 우전 수석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감찰과 이런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한 의원 동대문이잖아요. 동대문이었죠, 원래. 네, 원래 동대문에서 저기 그 떨어진 상선을 거잖아요. 했잖아요. 네, 그리고 떨어지고 이제 경남지사 간 거였는데 차라리 거기를 가라. 어차피 민병두 의원 지금 내년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차라리 탈환을 해라. 거기를 가라. 이게 뭐냐. 너무 민망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당 내에서 마구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센 얘기를 지금 했죠. 홍 대표는 지방선거 뭐 보수를 살린다 이런 생각은 없다. 없는 것 같다. 국회 한 번 더. 그렇죠. 어떻게든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볼까. 이거 하다가 결국은 대구의 샌문을 찾은 거 아니냐. 예, 얄팍한 샌문 정치 그만하고 당당하게 정면 승부해라. 근데 이렇게 요거는 샘문은 특이하게 새로 나온 거네. 아니요. 신문, 비문, 반문 있어도 샘문은 처음 보는 샘문 얘기를 홍 대표가 먼저 한 거예요. 그렇죠, 먼저 뭐냐면 했죠.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그렇죠. 의원들에 대해서 네. 이제 셔터 그만 내립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 샘문은 열려있다. 최근에 샘문은 열려있다 얘기한 어. 거를 바른정당 그 샘문 때문에 지금 부하가 그렇죠. 나는 거잖아요. 네. 하태경 이 최고위원이 그걸 돌려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친문, 비문, 반문, 샘문. 샘문. 네. 새로운 문? 새로운 문. 샘문. 그 친문, 그 친문에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복사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새로운 문, 샘문. 네. 근데 하여튼 정치권 내부에서는 진짜 뭐야 저게 뭐 이런 비판이 아니, 굉장히 많이 원래 이거 당 보수의 내부에서. 품격이 주제 없거든요. 네네. 이거 물어보는데 찬성하는 분들 손 아니, 들어보세요. 전 찬성이죠. 찬성이에요. 물어봐야 찬성. 돼요. 잠깐만요. 아니, 이분들이 정확히 분석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가면서 차에서 듣겠습니다. 네. 뭐라고 하시는지. 그렇죠. 예, 아니, 다 가면서 차로 안 들어도 돼요. 네. 팟빵에서 또 다시 듣게 하면 돼요. 실시간으로 들어야지 생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생생해요. 네. 지금 두근두근하네요 네. 벌써. 꼭 물어볼게요. 두 분. 제가 보기엔 정도원 의원님 세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정도원 의원님은 재밌게 얘기하고 네. 정태근 의원은 또 잘 분석을 아, 그래요? 야, 진짜 징그럽다 근데 징그러워. 그만 좀 해라. 자, 끝나지 않았는데? 네. 다음 뉴스. 예. 4분 있어요. 요거 짧게 또 제가 항상 짧잖아요.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희 이전에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분들이 이제 네네. 직접 고용 관련해서 이제 한번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죠. 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시한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협력 업체를 통하지 말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제빵 기사분들을 고용을 해서 채용을 해라, 일을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만약에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35억 원 과태료랑 파견법 위반으로 이제 위반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까지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데요.
이 파리바게뜨 측에서 이렇게 날짜가 다가오니까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면 새로운 합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파리바게뜨 협력 회사 그리고 이전에 가맹 점주분들 이렇게 해서 제 3자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빵사를 고용해서 가맹점에 파견하는 좀 우회적인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거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이제 왜 파리바게뜨가 복잡하게 왜 3자 합작사를 만들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 집단의 이해관계가 좀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좀 맞아떨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 파리바게뜨는 일단 직접 고용을 하면 난 싫어라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더 임금을 많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연차 수당부터 챙겨야 될 게 많죠. 상여금도 지금은 협력사에서 100% 정도 주고 있는데 파리바게뜨는 제가 알기로는 500% 뭐 400% 그 정도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우린 당연히 싫다라는 게 파리바게뜨의 입장이었고 이제 가맹점 측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가맹점주분들은 어차피 계속해서